자, 계속해서 문제 1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자,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요전선관과 자, 박스의 연결. 그래서 가요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자, 어떠한 자, 기기를 사용하냐? 바로 자, 스트레이트 박스. 스트레이트 박스, 자, 커넥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 지금 박스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박스라는 말이 들어있죠.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가요 전선관과 스틸 전선관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가요 전선관과 스틸 전선관, 전선관의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다른 관을 연결할 때는 바로 콤비네이션. 자,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는 거예요. 커플링. 그래서 이 전선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어떤 말이 들어간 거예요? 콤비네이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요 전선관과 가요 전선관의 연결. 이거는 같은 전선관끼리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바로 스플리트 커플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은 복도 중심선의 길이가 90m인 자, 구부러진 복도에 연기감지기 2종과 연기감지기 3종을 각각 설치하고자 한다. 각각의 도면에 소방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연기 감지기를 그려 넣고 복도 끝과 감지기 간 및 감지기 상호 간의 설치 간격을 도면상에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연기 감지기 2종과 그리고 연기 감지기 3종을 설치했을 경우에 자, 감지기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며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기 간 그리고 감지기와 벽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표기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관련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연기감지기의 그 설치 기준에서 자, 연기감지기 1종과 2종이 똑같아요. 기준은 1종과 자,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자,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거죠. 맞나요? 연기감지기. 자, 그 다음에 자, 연기감지기 3종. 연기감지기 3종은 달라요. 보행거리가. 3종은 자, 보행거리 20m마다죠. 20m. 20m마다 1개 이상을 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감지기 2종을 설치했을 경우와 감지기 3종을 설치했을 경우 그때 자, 개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선, 복도의 중심선의 길이가 90m라고 했죠. 90m. 그러면 2종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 보행거리의 중심선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보행거리 30m로 나눠주는 거예요. 30m. 그럼 30m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3개 이상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설치 개수니까 3개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이기 때문에 자, 보행 중심선 얼마나 나눠주면 돼요? 20m로 나눠주면 돼요. 20m. 20m로 나눠주면 이 값이 4.5가 나오죠? 그럼 절상해주면 5개. 그러니까 5개 이상을 자, 설치를 하는 거예요. 5개 이상. 그죠? 5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 개수니까 5개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쪽에 와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연기감지기 2종 같은 경우는 몇 개 설치한다고요? 몇 개? 3개. 자, 3개를 설치하니까 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 연기감지기의 그 그림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S자 써주는 거죠? 이 그림 기호도 아셔야 돼요. 이게 연기감지기예요. 그리고 이쯤에 와서 하나를 더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도 여기에 연기감지기에 3개를 일단 설치해 줍니다. 2종.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몇 개 했어요? 3종은 몇 개? 5개. 자, 5개니까 자, 여기에 똑같은 구조니까 좀 더 촘촘하게 그려줘야겠죠. 여기 하나,
여기 2개, 3개, 자, 4개, 5개. 자, 이런 식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도 표시해야 돼요. 간격을. 자, 간격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2종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30m마다. 그러니까 여기 감지기가 요 거리 있죠, 거리. 요 거리가 30m 이내가 되는 거죠. 30m 이내. 여기도 30m 이내.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감지기와 벽과의 거리 있죠. 감지기와 벽과의 거리는 이 보행거리 기준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5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5m 이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이하라고 해도 똑같아요. 15m 이하, 이내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5m 이내가 되는 겁니다. 네, 간격이.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행거리가 몇 미터라고 해요? 보행거리가 20m마다 1개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20m 이내, 여기도 20m 이내. 예, 전부 다 명시해 주시면 돼요. 20m 이내, 여기 20m 이내. 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와 벽과의 거리는 이 20m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그래서 여기는 10m 이내. 여기도 10m 이내.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지기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격까지 그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지기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의 매 회차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은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의 평면도이다. 건축물은 내와 구조이고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5m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A구역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2구역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5개의 구역이 나와 있고요. 자, 1번을 보시면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할 경우 각 실에 소요되는 수량을 산출하시오. 그러니까 감지기죠. 감지기의 수량을 산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자, 기본적으로 자, 이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는데 지금 이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 기준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 이상 15m 미만인 경우, 20m죠. 15m가 아니라 20m예요. 20m 미만인 경우 여기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의 종별이 자 1종과 2종은 같아요. 기준이. 그리고 3종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 면적이 있는데 여기가 150인 거고요. 150제곱미터. 여기가 50제곱미터죠. 그리고 여기가 75제곱미터. 여기는 설치 불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자,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5m라고 했죠. 그 5m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 5m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감지기 2종. 여기 있네요. 2종. 그죠?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75제곱미터가 네, 기준 면적이 되는 겁니다. 75제곱미터. 이거 기준 면적이 돼요. 기준 면적. 자, 그러면 자,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구역. 자, A구역은 가로가 10m고 세로가 7m잖아요. 그럼 면적이 면적. 이거 10m, 가로 10m, 세로가 7m예요. 나누기 얼마로 나눠준다고요? 기준 면적인 75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75. 그래서 75로 자, 나눠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0.93 정도가 돼요. 0.93 정도가 되고 절상해주면 몇 개다? 1개. 그래서 A구역은 1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B구역은 가로가 10m, 세로가 여기죠. 세로 16m. 맞나요? 16m. 그러면 자,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자, 면적 다 똑같아요. 부착 높이가 다 5m니까 75제곱미터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2.1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3개.
자, B구역은 3개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구역. 자, C구역은 가로가 20m, 세로가 15m죠. 세로가 15m. 그럼 C구역은 가로가 20m고요. 세로가 15m예요. 나누기 75로 나눠주면 되겠죠. C구역. 자, 계산해 주시면 자, 이 값은 딱 떨어지네요. 딱 떨어져서 4개. 예, 그래서 C구역은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4개. 자, 그 다음 D구역 보세요. D. 자, D구역은 가로가 10m, 세로가 15m입니다. 자, 가로가 10m, 세로가 15m, 나누기 75제곱미터 해주면 이 값은 딱 떨어져요. 2개로. 자, 2개가 나오고요. 자, 다음 이실. 자, 이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30m죠. 가로가 30m, 가로 30m, 세로가 8m, 나누기 75제곱미터.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3.2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도면 전체에 대한 경계구역수를 계산하시오. 자, 우리 경계구역수를 구할 때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구하냐? 바로 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바닥 면적. 근데 이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을 전체 바닥 면적을 600제곱미터로 나눠서 바로 경계구역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가로가 10m 더하기 20m 더하기 10m죠? 이게 가로의 길이입니다. 가로의 길이와 자, 세로의 길이를 곱하는 거죠. 면적을 구할 때. 그럼 세로의 길이는 7m 더하기 8m 더하기 8m.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거예요. 이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눈다? 얼마로? 600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600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1.5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바로 이 경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 자체는 몇 경계구역이다? 이 경계구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자, 다음 회로에서 램프 L의 작동을 주어진 타임 차트에 표시하시오. 단, PB는 누름 버튼 스위치, LS는 리미트 스위치, X는 릴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자, 유접점 회로가 그려져 있죠? 이 두 개의 회로를 보고 각각 타임 차트에 표시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회로부터 보시게 되면 자, 요 램프가 출력이에요. 출력이고 이제 PB와 LS, 푸시 버튼 스위치와 리미트 스위치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딱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PB,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자, 릴레이 X가 여자되죠. 그리고 이제 X 이 접점이 붙기 때문에 푸시 버튼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자기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여자되면 이 접점이 붙어요. 그런데 X만 여자된다고 해서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요 LS, 리미트 스위치를 눌러야, 이게 접점이 붙어야 그때 이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어요. 눌렀지만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자, 손을 뗐어요. 여기서 손을 뗀 거예요. 손을 떼어도 지금 이 접점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X는 여자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스위치가 닫힌 거죠. 리미트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닫혀 있으니까 그때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이 들어와요? 리미트 스위치가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리미트 스위치가 열리면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이제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차트는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다 딱 보세요. 딱 이 상태 우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동작 안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 상태에서는. 자, 지금 여기는 리미트 스위치가 열려 있죠? 열려 있기 때문에 릴레이 X는 여자가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 지금 이게 비접점. 자, 비접점이죠? 항상 초기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붙어 있기 때문에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예.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언제까지 불이 들어올까요? 언제까지? X가 여자 될 때까지. X가 여자가 되면 이 접점 떨어지죠. 그럼 램프에 전원 투입 안 되죠. 그죠? 자, 램프는 언제까지 불이 들어온다고요? X가 여자 될 때까지 불이 들어와요. 그럼 X는 언제 여자 되냐? 리미트 스위치가 닫히면, 그죠? 리미트 스위치가 닫히면 X가 여자가 돼요. 언제까지 여자 돼요? PB를 누르기 전까지 여자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램프는 처음에 초기 상태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와 있는데 언제까지 불이 들어온다고요? LS가 닫힐 때까지. LS가 닫히면 X가 여자되니까. X가 여자되면 접점 떨어지죠? 그럼 램프는 불이 꺼져요. 어디까지라고요? LS가 닫힐 때까지. 여기까지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램프는 다시 언제 불이 들어올까요? 언제 들어와요? 이 접점이 붙으면. 그럼 이 접점은 언제 붙어요? 언제 돌아와요? X가 소자되면. X가 소자되면 얘는 다시 돌아와요. 그럼 얘는 언제 소자돼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 소자되죠? 자, 푸시 버튼을 누르면 X가 소자되면서 접점 붙고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어디라고요? 여기부터 쭉, 그죠? 여기는 다시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타임 차트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각 회로에 무접점 회로를 그리래요. 무접점 회로. 자, 보세요. 무접점 회로인데, 자, 일단 여기서, 자, 푸시 버튼 스위치와 리미트 스위치가 입력이고요. 램프가 출력인 거예요. 똑같아요. 예, 입력과 출력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회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그림에다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 유접점 회로가 나와 있고, 이걸 보고 우리는 무접점 회로를 그려야 돼요. 자, 이제 어떤 관계를 아셔야 되냐면,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이 있죠? 병렬 연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비접점. 네. A접점 아니고 B접점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유접점 회로에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이 유접점 회로를 이제 무접점 회로로 바꿀 때, 자,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직렬 연결일 경우는 어떤 회로가 쓰이는 거죠? 어떤 게이트? 직렬일 때는 AND 게이트가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병렬 연결일 경우는 어떤 회로 쓰는 거예요? OR 게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B접점은 NOT 게이트 쓰는 거죠. NOT 게이트.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유접점 회로에서 무접점 회로로 바뀔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이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는 병렬, 나란히. 일직선이 아니고요. 나란히 있죠? 나란하게 있죠? 자, 이건 병렬이에요. 병렬. 자, 병렬이면 뭐라고요? 병렬일 경우는
OR 게이트를 쓴다고요. OR 게이트.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LS와 X는 직렬이죠, 직렬. 네. 직렬이니까 여기는 뭐다? 이게 직렬이니까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 그렇죠? 엔드 게이트.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1번 그림을 보고, 회로를 보고, 무접점 회로를 그릴 거예요. 자, 지금 입력이, 자, PB가 있고요. PB가 있고요. 이제 LS가 입력이라고 했죠? 네, PB와 LS가 입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PB와 X가 있고, 자, X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일단, PB와 X는 지금 병렬이니까, 예, 병렬이니까, 여기에, 자, OR 게이트를 먼저 씁니다. OR 게이트.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뭐냐? X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에요, 출력. X가 잘 보세요. X가 출력이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출력이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가 다시 돌아가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X가. 됐죠? X. 자, 그런 다음에 LS와 X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요? 직렬 관계. 그러면 AND 게이트가 쓰겠죠? AND 게이트. 자, 그러면 LS가 이렇게 있고요. LS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직렬이니까 AND 게이트가 이렇게 있겠죠. AND 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X가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LS도 입력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LS. 그럼 출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램프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네, 이게 무접점 회로입니다. 이렇게 점 찍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병렬, 직렬일 때 어떤 게이트가 쓰이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네,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자, 보시면 일단 요 LS와 X가 어떤 관계예요? 병렬이죠? 네, 병렬이니까 여기는 OR 게이트를 써야 되겠네요. OR 게이트. 그리고 여기는 푸시 버튼이 있고요. 근데 푸시 버튼이 지금 비접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낫 게이트를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자, PB가 있죠. PB가 있고요. 그 다음에 LS가 이렇게 있습니다. LS 리미트 스위치.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와 여기는 어떤 관계예요? 직렬이죠. 이렇게 직렬이죠. 그러니까 직렬이니까 여기는 뭘 쓴다? AND 게이트가 쓰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LS와 X인데 X가 출력이면서 입력이죠. 그럼 아까처럼 X가 있죠. 자, LS가 지금 병렬. 예, 여기 지금 병렬이니까 여기다 OR 게이트를 그립니다. OR 게이트를 그려주고요. 그럼 LS가 입력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X라는 게 출력이면서 입력이에요. 그럼 얘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1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LS와 X의 자, 여기 나온 이 X 있죠. 여기. 이것과 지금 PB의 비접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렬이죠, 직렬. 자, 직렬이니까 여기에 뭐가 돼요? 여기에 X로 들어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PB인데 지금 비접점이니까 낫 게이트를 거쳐서 자, 들어와야 돼요. 자, 들어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요 LS와 PB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직렬. 자, 직렬이죠. 자, 직렬이니까 X를 여기에다 먼저 붙이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 AND 게이트. 잘 보세요. AND 게이트를 거쳐서, 잘 보세요. AND. 자, 그 입력으로 들어오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입력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입력으로.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그게 X인 거예요, X. 이 출력 X인 거예요. 그러면 그 X가 어디로 가냐면 돌아가서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거 여기 쪽이 이 부분과 요 PB의 비접점이 여기죠. 여기와 여기가 직렬이니까 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출력이 X인 거죠. 그때의 출력이. 그래서 X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려줘야 맞는 거죠. X.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X의 비접점이 L이죠. 그럼 뭐냐? 여기 뒤에다가 이게 X니까 X의 비접점이 뭐다? 닷게이트. 이게 뭐다? 이게 L이라는 거죠. 출력. 이렇게. 네. 그러니까 X가 1이면 출력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X가 0이면 닷게이트 거쳐서 1 나오겠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2번 회로에 대한 무접점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4번. 자, 아래 그림을 보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평면도를 보고 이제 경계 구역 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경계 구역의 기준인데, 자, 하나 1경계 구역. 1경계 구역의 면적은 자, 얼마 이하라고 했어요? 얼마? 6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1경계 구역의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을 말하는 거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사항을 알고 계셔야 자, 경계 구역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보세요. 자, 일단 지금 길이가 60m, 40m, 60m.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60m죠? 60m. 그런데 한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잘려야 돼요. 자, 어디서 잘리냐? 여기 보세요. 윗부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인데 여기가 10m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예요. 여기 50m.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는 거죠. 하나. 그렇죠? 가장 긴 변이 50밖에 안 되니까 50.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0m죠. 40m가 되니까 이만큼. 자, 이만큼도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된다고요. 가장 긴 변이 40m고 면적이 400밖에 안 되니까 400.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도 보시면 50m, 10m. 자, 면적이 5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긴 변이 50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구역 수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첫 번째 도면은 자, 몇 경계구역이냐? 3경계구역이 되는 겁니다. 3경계구역. 자, 답만 하시면 돼요. 계산 과정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경계구역 수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더 쉬워요. 자, 가장 긴 변이 60m죠? 그럼 어디를 자르면 돼요? 여기를 자르면 돼요. 자, 얘가 10m이기 때문에 10m. 그럼 60m에서 10을 빼니까 이만큼은 50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이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보세요. 자, 50m죠? 가장 긴 변이. 면적은 5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이만큼이 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평면도 같은 경우는 경계 구역 수가 이 경계 구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계 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경계 구역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5번.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자, 세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중계기에 대한 설치 기준. 자,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서술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계기에 대한 설치 기준 세 가지. 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면 세 가지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에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자,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설치한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지만 이게 단답형, 빈칸 채우기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 과전류 차단기, 키워드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이런 거요.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중계기에 대한 설치 기준 3가지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도 나오니까 이런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자, 비상 방송 설비의 확성기 회로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결선도를 자 그리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상 방송 설비 중에서 이제 3선식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예요. 확성기 회로인데,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업무용이 있고 긴급용이 있죠. 그 나머지 한 선이 뭐겠어요? 나머지 한 선이 바로 공통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3선식 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선이 들어가냐면 긴급용 배선과 긴급용,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방송할 때 이제 업무용 배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선이 있어요. 공통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해서 이걸 3선식 배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나머지 보세요. 업무용은 여기 있고, 긴급용은 여기 있고, 나머지 한 선이 뭐겠어요? 공통선이죠. 공통선. 그래서 공통선을 제일 윗단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공통선이에요. 공통선을 제일 윗단에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긴급용이 3번째 선이니까 나머지 2번째 선이 이제 뭐겠어요? 이게 업무용 선이 되겠죠. 업무용. 자, 일단 여기까지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이쪽.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항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가변 저항인데 이게 바로 음량 조정기. 그러니까 저항값을 변화시켜서 음량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음량 조절기인 거예요. 저항값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여기 이 단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딱 했어요. 긴급 상황이 됐어요. 그 이때 음량을 조절할 필요 있나요? 없죠. 자, 긴급 상황에서는 최대치 음량을 하는 거예요. 긴급하니까. 그러니까 음량 조정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긴급용 배선은 자, 음량 조정기에 연결을 안 해요. 누가 연결하냐? 이거 업무용 배선이 음량 조절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 조정기 있죠?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 여기에 연결됩니다. 두 번째, 업무용 배선에 음량 조정기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점 찍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긴급용 배선이 바로 여기 있는 스피커, 확성기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선, 공통선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경로를 보시면 업무용은 이렇게 돼서 요 가변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변저항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죠. 음량 크기가,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오른쪽도. 자, 오른쪽 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 긴급용 연결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 공통. 이렇게. 자, 해주시면 이제 음량 조정기 있죠. 이거 확성기 회로의 결선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3선식 배선은 이 3가지 선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음량 조정기에 연결되는 것은 긴급용이 아니고 업무용이 연결된다는 거, 이것만 유념하시면 그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의 큐비클형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지금 빈칸 8군데가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자, 이것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자, 1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바로 전용 큐비클이 들어갑니다.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자, 듣고요. 2번. 외함의 두께. 외함은 두께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바로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자, 무엇이 있는? 바로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자, 계구부에는 지금 방화문이 3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2가지였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3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었죠.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그리고 30분 방화문. 그래서 이게 갑종 방화문, 옛날 용어로 갑종 방화문이고요. 이게 을종 방화문이에요. 이게 병종 방화문입니다.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개정되면서. 그래서 요거 3가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째. 외암에 수납하는 수전 설비, 변전 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외암의 바닥에서 자, 몇 센티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몇 센티미터? 바로 1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자, 시험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c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맞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자,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가 100m인 위치에 제연 설비의 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댐퍼가 동작할 때 전압 강하는 몇 볼트인지 계산하시오. 단, 수신기는 정전압 출력이고 단상 이선식이며 전선은 지름 1.59mm HFIX 전선이며 소모 전류는 1A라고 했습니다. 자,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전압 강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전압 강하. 자, 보세요. 전압 강하 E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1000 곱하기 A분의 자, 지금 이게 단상 이선식이라고 했죠? 단상 이선식이니까 상수 35.6이 들어가는 거예요. 35.6 곱하기 LI입니다. 이게 바로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전압 강하와 단면적 위치만 바꾸면 단면적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공식에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0 곱하기 자, 지금 이 A라고 하는 게 전선의 단면적인데 지금 전선의 단면적이 안 나오고 전선의 지름의 값이 나왔잖아요. 지름의 값. 그 이런 거죠. 전선의 단면적을 그려보면 자, 동그란 원입니다. 전선이 단면적이. 자, 지름이 1.5mm래요. 1.5mm. 그러면 이 전선의 단면적 어떻게 구해요? 단면적. 자, 단면적이 원이죠, 원. 그럼 뭘 구한다고요?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원의 넓이. 자, 그러면 이 원의 직경을 D라고 했을 때 이때 넓이. 자, 넓이가 얼마예요, 넓이가?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이거. 그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직경, 지름이 나왔을 때.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죠.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지름이 1.5mm니까 지름의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자, 그리고 35.6 곱하기 지금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가 100m라고 했죠? 100m니까 여기 L값에다가 100을 대입하시면 돼요. 길이니까. 그리고 I는 소모전류 1A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전압 강하의 값이 대략적으로 2.01 정도가 나옵니다. 2.01V.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시간에 2022년 1회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자, 강의 내용 반복적으로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신 다음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